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등락을 좀 거쳤지만은 장 후반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 마감을 했다는 것이 특징적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마감 클래스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에 이 커다랗게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 시장도 당연히 느꼈을 것인데, 다만 이제 우리 증시가 오늘과 같이 좀 반등했던 이유를 찾아보면요. 그동안에 낙폭이 컸었던 지수 흐름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자, 우선은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를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월봉 차트의 마무리도 오늘 또 그리고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자, 월봉 차트에서 120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오늘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에 대한 기술적 반등, 그 지수가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그림으로 반등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지수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봉 상태의 지수를 보시면요. 이 최근 5월 한 달 동안에 지수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아직도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오늘 양봉의 그림을 만들었지만은 이 전체적인 시장의 되돌림 현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까지 현재까지 아래꼬리가 연출되는 주봉의 모습이긴 한데요. 사실 1월달 저점 라인대를 찾기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현재까지 1주, 2주, 3주, 4주차 때까지 음봉의 마감인데요. 내일장의 마감에 따라서 양봉이 전환될 수 있는지는 내일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시장의 이 반등 추세를 왜 어떻게 잡았느냐? 자, 보시면은 이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인데요. 자, 월봉선에서 120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현재 올해 1월 달, 그리고 또 지금 현재 5월 달에서 지수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규칙성이 일어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와 같은 기술적 반등은 다음 달이 또 봉이 바뀌게 되면은 6월 달 한 달 동안의 또 추이가 이 라인대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6월 1일 날 중국의 이 무역 분쟁 추가 관세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5월 달에서는 이와 같은 지수 흐름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하루 1거래 남았는데 내일장에서 추가적인 이 하방 테스트를 크게 경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내일장에는 반등한다라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시장을 밀어버리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예측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일봉 상태에서 양봉을 뽑아냈는데요. 이와 같이 지수의 반등 흐름 안에서 전체적인 시장 기조는 어땠는가?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왼편의 코스피, 오른편의 코스닥의 시장 흐름입니다. 일단 지수는 양봉이었지만은 전체적인 업종 섹터가 돌아서는 모습은 아니었다. 우선은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은 중소형주는 시세가 약한 편에 비해서 대형주 지수 차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 대표주들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종 대표주들이 어떻게 올랐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의 수급 체질 변화가 좀 나타났습니다. 한동안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수세로 오전장을 출발했었고요. 오후장이 진행되면서 매도 전환까지 상승폭을 좀 반납했다가 장 후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지표적으로 본다면은 5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거의 일주일 만이죠. 그리고 추이가 좀 다시 한번 매도세로 전환되었지만은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오랜만에 외국인 순매수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규장의 모습이고요. 일단 이 환율에 대한 약세 흐름들, 환율에 대한 시장 우려들, 그리고 또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변경, 또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이와 같은 흐름 안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일관되었던 매도세를 멈췄다는 것이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 추이는 어디서 바뀌었는가? 업종별 매매 동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외국인의 수급 추이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매수가 전환되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매수로 쳐 올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추세였는데 다만 그래도 업종 내에서 업종 대표주들을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해왔는데요. 제조업,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수가 앞으로 저점 인식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든 양봉이 연출되면은 이와 같이 오늘처럼 반등되었던 섹터로 주도 저점 인식이 될 것이다. 특히나 이 종목들을 보시면 전기전자 파트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 반등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기는 조정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IT 대표주들 삼성 SDI라든지가 이와 같은 종목들이 큰 반등세를 역할을 했었고요. 또 삼성 SD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축이었고요. 또 여기에 LG전자도 사실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오름세를 크게 보여줬다는 점. IT 대표주들이 지수를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 앞으로도 이 지수에 대한 저점 인식이 강했을 때 IT 섹터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항상 지수의 저점 인식이 되었을 때 봐야 되는 섹터, IT 얘기를 꼭 이야기를 드려왔었죠. 오늘 이 대표주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 반등도 일부 연출되었고요. 또 두 번째, 중국에 대한 모멘텀 따를 수 있는 오늘 화장품 종목도 잘 올랐습니다. 또 2차 전지. 일진 머티리얼즈 크게 반등했었죠. 자, 이렇게 저점 인식이 강한 섹터들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업종 지수가 부진했던 것은 일정의 종목 안에 매수세가 집중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도주로 해서 지수 반등하고 일부의 이슈가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이슈되었던 종목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동안에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이슈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이슈의 연속성이 나왔던 섹터입니다. 자, 히토류, 돼지 열병. 오늘 아침에서도 포인트를 잡아드렸었죠. 자, 오늘도 장중에 히토류 수출 규제에 대한 또 히토류에 대한 무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연속적인 상승세가 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종목에서는요,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 한 가지 종목으로만 그러니까 한 가지 종목으로만 테마 섹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교차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크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히토류 때문에 또 보는 대체 소재들, 그래핀이라든지 다른 이 소재 종목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포인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도 보셔야 돼요. 물론 상승폭을 반납한 종목들도 있지만은 이 탄력성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나타날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이와 같은 이슈가 언급되는 종목들 봐야 된다는 거고요. 돼지 열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확산 조짐이 이야기 나왔죠. 국내 이 방역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돼지 열병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슈의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되짚어 드렸고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섹터들이 정말 시장의 이슈가 중심이 있었다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장은 여전히 힘듭니다. 기술적 반등에 조금 의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 대한 수급에 대한 체질 변화가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코스피 물론 이제 코스닥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저가 매수세에 대한 유입 가능성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월봉의 마지막 거래일을 내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수급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에 대한 유입 가능성. 그러면 어떤 섹터? IT, 중국에 대한 모멘텀. 2차 전지 쪽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해보겠는데요. 오늘 일진 멀티럴즈가 상당히 강했어요. 이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성장의 기대감이 크다.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다. 트렌드다. 메가 트렌드다. 이런 관점들.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포인트가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올라서 온다면은 앞으로 먹거리가,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봐야 된다.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얘기들,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와 같은 부분들, 5G, 2차 전지, 전기차, 그 밖에 신기술 관련된 종목들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이슈적인 특징이 한 번 더 새로운 것들을 한번 챙겨보겠는데요. 자, 내일은요, 이 출국 면세점뿐만 아니라
입국 면세점이 이제 처음 영업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 중국인들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내일 입국 면세점에 대한 영업이 시작된다라면 입국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품목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종목들, 화장품 역시나 다시 한번 이 입국 면세점에도 허용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담배를 제외한 술이라든지 그 밖에 코스메틱 상품들이 좀 진열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면세점 또 모멘텀을 다시 한번 챙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의미 있게 내일 이슈를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은 5월 31일이긴 하지만은 6월 1일 토요일 날 DMZ 지역의 평화의 길이라는 이 1000원 구간을 개방하게 됩니다. 우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DMZ 경제벨트를 상당히 의미 있게 두고 있고 경제 지원 정책을 많이 진행해 왔는데 자, 민간에게 많이 공개를 하는 이런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 경협이라든지 특히나 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챙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내일 예고되는 이슈들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기조는 아직까지는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5월장 마무리는 크게 모나지 않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월봉의 기술적 반등을 내일 한 번 더 의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5월 마무리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마감 클래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